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우인 아빠님께서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만신할머니 이야기 등장할 곳은 바로 한옥으로 된 집이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또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경 잘 뽑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잘 뽑힌 것 같습니다. 비슷한가요?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저는 모르죠. 그냥 얘기만 들은 건데. 그래도 알 수가 없죠. 상상하셨을 때. 그냥 고택이라고 하셨으니까 저거보다는 아하. 좀 더 컸을 것 같긴 해요, 집이. 그래도 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한옥으로 된 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옥 고택에서 일어난 일인데 좀 찝찝한 일입니다. 할머니 예. 해결을 못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아, 끝까지. 해결을 못한 네. 집. 네. 못 알겠습니다. 잡아냈어요. 못 잡아냈어요. 오. 쫓아가셨는데 이거 예. 늦은 상황. 이런 경우도 있죠. 이었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은 고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인연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래요. 네. 그 예전부터 제가 한 설명드렸는데 할머니가 40대 초반까지만 하셔도 큰 굿당에 이제 당주의 일을 보고 계셨대요. 당주다 보니까 당연히 할머니한테 의뢰하시는 신도분들이 많이 계셨대요. 따라다니면서 때마다 부정굿이다, 뭐 재수굿이다, 뭐 기타 등등 이런저런 굿을 이제 집안일을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굳이 뭐 거부 안 하시고 그런 일을 많이 받아갖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당주를 그만두시면서 그 많던 신도들하고 인연을 다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특정하게 내 곁에서 연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냥 사는 동안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뭐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걸로 족하다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대요. 그때는. 그래서 당주를 그만두시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물어물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만두셨어도. 그것도 귀찮으셔가지고 한 곳에 정착을 안 하셨대요. 예. 정착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면 떠나셨대요. 인연 맺으려고 하면 그만하라고. 나 같은 사람하고 자꾸 연이 돼가지고 만나면 그 좋을 걸 못 본다고 하시고는 떠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계시면서 오시는 분들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국값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연을 맺고 그 연 때문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할머니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일에. 집안에 뭐 조금만 티가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할머니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냐. 도와주셔라 이렇게. 할머니가 보시기엔 별 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한 어려운 곳에 사는 집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싫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니까 본인한테 너무 의지하는 게 느껴지신 거예요. 네. 조금만 일에도 그렇게 달려드니까. 오히려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더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떠돌아다니셨대요. 물론 이제 70대 접어드시면서 정착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미 이제 20년을 넘게 또 돌아다니시니까 굳이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물어물어 찾아오긴 하지만 그럴 때는 진짜 전에도 얘기했듯이 답 없는 사람들 네네. 아니면 특별하게 인연이 닿아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아니고서야 할머니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었대요. 그때부터 그저 오며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렇게 자기 도움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제 제자들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사셨는 시절인데 아마 할머니의 기억으로는 가을 무렵이었대요. 네네. 밭에서 땅콩을 이제 수확하고 계셨는데 마을 이장님이 30대 초반에 아주머니 한 분하고 젊은 분하고 그 옆에 애기 한 명이 따라 있더래요. 한 5살, 6살 예. 돼 보이는 애. 밭으로 오셨는데 그 이장님이 설명하시고 아이고 아줌에 그 손님이 찾아와십니다.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는 이장님은 이제 할머니한테 소개시켜주니까 가시더래요. 그 할머니가 쳐다보시고는 누군데 이 늙은 사람을 찾아왔냐고 하면서 옆에 애를 보니까 애 옆에 귀신이 몇 명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대. 아이고 정신 사납구로 와 아한테 이렇게 붙어갖고 야단법석이고 아한테 떨어지거라. 그래서 떼어내주시고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한테 붙은 귀신 때문에 왔으면은 네 방금 다 쳐냈고 그냥 앞으로 얘한테 뭐 귀신 붙을 일 없으니까 고마 가 있어. 괜히 이지 저지 기웃거리면서 다니면 나쁜 거 자꾸 끌어오니까 그냥 아는 한 1, 2년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또 마음이 걸리셨대요. 그게 예. 본인한테 찾아온 손님인데 그냥 돌려보내시기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늦은 저녁도 다 됐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 이렇게 해서 식사를 챙겨주셨대요. 네. 본인 마음이 편하시니까 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다 하고 상을 물린 다음에 차를 한 잔 내려주시면서 물어보셨대요. 아까부터 내가 밥을 먹는데 젊은 양반이 뭐 이렇게 근심이 많노? 뭔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어린 애한테 붙어있는 요상한 것 때문에 그런 거면은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갖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 같네. 내가 보니까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얘기해보라 하니까 이분이 말은 안 하고 집을 계속 두리번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조심스럽게 입을 떼는데 저 어르신 혹시 어르신 성함이 누구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갖고 그래서 찾아온 거 아이가? 그 이름 가지고 내 이름 맞다고. 자네가 말한 사람이 내가 맞는데 와 그라노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이고 제가 용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봐도 무당집 안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라고. 할머니가 대답해 주셨대요. 내가 정신이 사나워가 몇 년 전부터는 싹 다 치웠다. 그런 거는 없고 용하다는 소리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는 그냥 뒷방 늙은이라고. 네. 그런데 내 이름까지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은 뭔 큰일이라도 단단히 난 것 같은데 근데 자네나 아한테 그렇게 악한 기운은 안 보이는데 어쩐 일이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애기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할머니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땡땡 문중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할머니가 그제서야 알아들으시더래요. 아 땡땡 문중에서 오셨구만. 그 댁 며느님이냐고.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댁에 시집으로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래 그럼 어른들은 무탈하시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고 못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예. 꼭 뭔데 그렇게 머뭇거리냐고. 이렇게 왔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내가 도와주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시집을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애가 어리니까. 네.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남편 따라가지고 해외에 머물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온 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차 들어오게 됐대요. 예. 장례차. 남편은 장례가 마치고 나서 직장 때문에 서둘러서 돌아가고 애기 엄마는 이제 문중 어르신들이 장손 보고 싶다 막 이 성화를 부리니까 돌아가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가에 머무시게 됐대요. 네. 작은 할머님이 너무 애를 예뻐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작은 할머니가 저렇게 애를 예뻐해 주시는 거 같은데 남아있기를 잘했다 싶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애가 이상하더래요. 엄마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자다 말고 경기 일으키고 고열 때문에 막 응급실 막 여러 번 가고. 예.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꿈을 꿨는데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이고 우리 귀한 손자 할아버지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쩌면 좋노. 하고는 이제 아가 여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우리 손자 해코지 당할까봐 내 걱정이 돼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고는 사라지시더래요. 예. 그 꿈을 그 후에도 한 두세 번 더 꿨는데 너무 이상하다 싶어갖고 작은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꿈에 자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온다. 자꾸 우리 손자 지켜줘야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노. 돌아가신 양반이 손자 보고 싶어가 그리 나온 기지. 뭐 49년 지나고 나면 좀 괜찮겠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이분은. 근데 이제 큰 할머님이 따로 계시더래요. 그 집에. 큰 할머니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작은 아버지하고 함께 가셨는데 평소에는 그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정신이 없었대요. 치매가 와가지고. 근데 손자를 보시더니 손자를 보고 정신이 잠깐 돌아왔는데 손자를 꼭 안아주시고는 안 놔주더래요. 애를. 그 옆에 있던 작은 아버지가 아이고 어머니 그만하시소. 장선 보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큰 할머니를 뵙고 본가로 돌아오셨대요. 예. 근데 그날 밤에 더 큰일이 벌어지시는 거예요. 왔는데 작은 할머니가
본가에 찾아와가지고 막 쌩 난리를 치더래요. 어? 아이 미친 게 곱게 죽으면 되지. 뭐 좋은 꼴 보겠다고 적신도 오락가락 하는 게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더래요. 근데 방에서 듣는데 그게 너무한다 싶은 거예요. 뭐 작은 할머니가 왜 큰 할머니를 욕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실 애기 엄마도 결혼 전에 그냥 할머니 두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할아버지가 네. 소시를 뒀다. 근데 나쁜 분은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줘라. 그 말에 그냥 결혼을 했는데 이분도 그냥 대충대충 얘기만 들었는데 뭐 큰 할머니하고 작은 할머니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새카맣게 몰랐대요. 그냥 있다고 얘기만 들었지. 근데 큰 할머니를 보고 온 게 저렇게 난리칠 이유인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본인은. 근데 어른들이 일이니까 애써 모른 척을 했대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진지 본인도 모르는데 얼굴에 뭐가 막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더래요. 막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옆을 바라보니까 희미한 달빛 사이로 방바닥에 뭐가 막 기어다니더래요. 그래갖고 엄청 놀라고 뭐고 쥐인가 싶어서 방에 불을 탁 켰는데 방불을 탁 켜자마자 손바닥만한 지네가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더래요. 오, 오케이. 그 너무 놀래갖고 지네를 책 같은 걸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잡았대요.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 방에 뭐 지네가 돌아다니니까.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한옥이니까 지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혹시나 자다가 애 물면 큰일 나니까 불 켜고 잠을 안 자려고 애 옆에서 그냥 꼭 애 손을 꼭 붙들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대요. 예.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위에서는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툭툭 하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떴는데 천장에서 뱀이 떨어지, 뱀이. 기겁해가지고 비명을 막 질렀대요. 애 안고 바닥으로 뛰쳐나왔대요. 예. 놀래가지고. 천장에서 뱀이 떨어지니까 안 놀래겠어요? 그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막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봐. 애기 엄마가 방에서 있었던 일을 막 설명했대요. 막 자는데 지네가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뱀이 천장에서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방에 가서 살펴보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뱀이 왜 떨어져요 천장에서. 아무리 고탱이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고 네가 시댁에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나 보다. 남편도 없고 애만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정을 시키고는. 근데 이분은 도저히 그 방에서 잠을 못 자겠대. 그래서 다른 방으로 가서 자면 안 되냐고 이제 두 분 어른한테 부탁해가지고 빈 방을 이제 따로 옮기셨대요.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고모님이 오셨대요. 예. 고모님이 왔는데 고모님이 애기 엄마한테 내가 어제 어머니를 보고 왔는데 자네를 보고 싶어 하신다. 뭔가 이야기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 안 하시고 작은 어머니 몰래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뭐 할 얘기가 있나 보다. 그냥 가자. 하시는 말씀이 애를 안고 잠시 고모님하고 바람 쐬러 갔다 올게요 하고 시댁 어른한테 얘기를 하고 고모님하고 고모님 아드님하고 차를 타고 큰할머니 요양병원을 다시 찾아가셨대요. 예. 가시면서 고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며칠 밤 전에 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안 하더나. 그러니까 예, 제가 그냥 좀 피곤해가지고 헛것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뭔 일이 있으려고 그런다. 네, 손이 걱정이 돼서 이래 얘기 안 하나. 그러더니 고모님이 갑자기 막 쌍욕을 하더래요. 막 차 안에서. 기어코 이 미친 것들이 사단을 낸다고 일을 쳤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몹쓸 것들이. 그래 애기 엄마가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하시냐 그러니까 고모님이 설명해 주셨대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싫어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자기가 나이가 젊고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첩주제에. 근데 첩주제에 종부한테 그렇게 막 하대를 하면 문중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꼴 사납지. 종부가 뭐 잘못하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뭐 모자랄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문중 어르신들이 종부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종손을 막 뭐라 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 고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뭐라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종부한테 그렇게 하면 쓰나, 아무리 마음이 안 가더라도 노력을 해야지. 자네가 종손으로서 해야 될 책임도 다 있는데 왜 그러시나 이렇게 하니까 문중어신이 그러니까 못 어쩌겠어요. 아버지도. 예. 눈도 있고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잘했대요. 근데 작은 어머니를 너무 싫어하셨대.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다 갑자기 본처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네. 그래도 이제 종부니까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어머니는 되게 잘해주셨대요. 그분한테.
얘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본처에서 난 아드님하고 따님, 고모가 본처 따님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작은 어머니는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난번에 동생이랑 같이 어머니 보러 갔을 때 같이 보된 이유가 본처가 다른 말 할까봐, 혹시나 다른 소리 할까봐 감시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작은 아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몰래 어머니 보러 가는 거라고. 그 애기 엄마는 그 얘기 듣고 놀랬대요. 집안에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깜짝같이 몰랐지. 몰랐다고 말씀드리니까 고모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뒤에 예. 아버지의 형제부터 그 윗대 어른들까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게 전부 다 그 망할 때문이기라. 그렇게 건강하시던 문중 어르신들이 그렇게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그게 전부 그 여자 잘못 들여갖고 집안 일이 된기라고. 예. 어디서 이상한 무상 데리고 와가지고 구판 버릴 때부터 알았어야 됐는데 집안 어른들도 다 속은기라고. 다행히도 장손들면 손을 안 댔대요. 예. 장손들 말고 다른 작은 집 이런 집들은 이제 그 무당말을 믿고 묘를 막 다 파헤쳐가지고 막 이장을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묘자리 옮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근데 희한하게 작은 어머니가 데려온 무당의 구슬한 집은 처음에는 잘 됐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한 분씩 시름시름하다 돌아가시는. 예. 꼭 탈이 났대. 결국에는 어머니가 정신줄을 놓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아예 본인이 종부인 것처럼 행동을 했대. 아, 그냥 들어 앉아버렸구나. 네. 그 얘기를 다 듣고 큰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큰어머니가 손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줬어야 됐는데 나도 그때는 남편이 밖으로 겉도는 게 그 사람 때문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분도 잘해주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라가지고 매몰차게 대했던 거예요. 남들 안 보는 눈에서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나 싶다고. 그래도 남의 자식도 알고 그래도 죽은 영감의 손자인데 그럴 것까지는 나는 모르겠다 하시고는 이제 할머니 맨날 성함하고 연락처를 지어주셨대요. 살았던 주소를 지어주시면서 이분을 찾아가 가보라고. 이보살님 예. 꼭 찾아야 된다고. 손도 귀한 이 집안에 장손이 아프면 되겠나. 이보살 한번 찾아가보라고. 옛날에 우리 집 봐주던 사람인데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고모가 난리를 친 거예요. 예. 엄마,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나. 무당한테 쏘가갖고 다 이렇게 박살이 남긴데 또 무당을 찾아가라고 하면 되나. 막 뜯어 말렸대. 예. 말리 치니까 어머니가 말리를 하시더래요. 이보살은 다르다고. 내도 젊었을 때 어머니가 이리저리 일을 봐주시던 분이었는데 요새 죽은 어머니가 자꾸 꿈에 나온다. 꼭 이분 찾아가지고 도움 부탁해야 된다고. 내 정신줄 놓기 전에 알려주려고 오라 한 기라고. 내 조만간 잘못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예. 찾기는 어렵겠지만 꼭 찾아라고. 우리 귀한 손주 찾으려면 꼭 찾아야 되는데 이게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를 찾아온 거래요. 그분이 예. 그 연락처 하나 손에 쥐고 물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당장 요양병원으로 가자고. 큰할머니 계신 요양병원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큰할머니를 할머니가 보시자마자 아이고 그분이 막 애기처럼 막 우시면서 막 아이고 저 할머니 무섭다고 막 나가라고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할머니가 그분을 침상에 딱 앉으시고는 무서우면 가면 되지. 뭐 한다고 이분한테 붙어갖고 머리 해꾸질을 하노? 얘기를 하셨대요. 할머니가 보시니까 그분이 울면서 애 울음소리를 내는데 보니까 머리에 애 귀신 하나가 그분 머리에 붙어가지고는 손톱이 엄청 긴데 그 손톱으로 그분의 머리를 콕콕 쑤시고 있더래요. 막 이렇게. 그렇게 귀신을 떼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정신을 잠시 차리셨대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고 우리 손자 살려주러 오셨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정신이 막 온전치도 못한 분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고 도와주겠다고 제가 그래서 온 거 아니겠냐고. 옛날 인연도 있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왔다. 그렇고 이제 고모하고 애기 엄마를 데리고 본가를 방문하셨대요. 그 본가에 방문해가지고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렸대요. 병원에 계시는 어머님 부탁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을 쭉 설명해 주셨대요. 고모한테 들은 얘기를. 그 애기 엄마한테. 이 집 며느님이 이제 당하신 일부터 뭐 애한테 귀신이 붙어 있었던 것 때문에 급하게 찾아오게 됐다. 옛날 인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가 없어갖고 뭐 그 사정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시어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눈치가. 봤잖아요. 문중 어른들이 어떻게 되는 걸. 보니까 좀 못 믿어하는 눈치인 거예요. 그 옆에 고모님이 설명을 해주셨대요. 오빠, 그 엄마가 부탁하셔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할머니도 이분한테 도움을 받았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마지못해 가지고 할머니를 사랑채에 머물게 하셨대요. 네. 그 할머니는 애기 엄마하고 애기를 할머니가 머무시는 건너편 방에 잠을 자게 하시고는 밤늦게 가만히 지켜보셨대요. 근데 늦은 밤에 본체가 아니라 지금은 쓰지 않는 위체에서 뭐가 막 내려오는 느낌이 나더래요. 기운이. 뭐 이상한 기운이 뻗치더래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자는 방문을 확 열었대요. 그 밤중에. 확 열었는데 그렇게 확 열면 깨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애기 엄마하고 애가 뭐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천장을 탁 바라보시니까 천장에 남자인데 누군가 천장에 앉아있더래요.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앉아있더래요. 예. 앉아가지고 뭐 막 이상한 주문을 외우더래요. 못 알아듣는 소리로 막 주문을 막 외우고 있는데 주문을 외울 때마다 천장에서 줄 같은 거 이렇게 쓱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게 줄이 아니라 뱀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 아, 그거구나. 주문을 외울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뱀이 스르르 내려오는데 그 천장에서 뱀이 스물스물 기어 내려오면서 애기 엄마가 자고 있는 머리맡으로 이렇게 기어 내려오는 거 보시고는 호통을 치셨대요. 예. 뭐 이놈 뭐 하는 놈인데 남의 귀한 손한테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하노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주문을 외우던 남자가 주문을 탁 끊더니 할머니 쪽 고개를 싹 돌리는데 눈을 안 뜨더래요. 그 감고 있는 눈을 할머니를 보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애기 엄마가 갑자기 하면서 깬 거예요. 예. 무슨 영문인지 몰라고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이제 그 밤중에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으니까 가족들이 다 뛰쳐나온 거예요. 고모고 뭐고 다 뛰쳐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대요.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틀어앉아 있다 지금. 뭐 이상한 주문을 막 외우는데 나한테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내 호통을 치니까 잠시 물려놨는데 빨리 찾아가지고 없애야 내 정신이 안 사나울 것 같은데 이 늦은 밤중에 난리법석 피워봐야 좋을 것도 없고 내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밝은 날에 말씀하시고는 애기 엄마하고 애를 할머니 방에 눕히시고 이제 같이 주무셨대요. 예. 그 다음날 날이 밝은 후에 할머니가 이제 그 집을 이제 살펴보시기 시작하는데 본체 쪽에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였대요. 근데 별채가 좀 이상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별채를 가보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큰 어른이 쓰시던 방이었는데 방에 그분이 쓰시던 물건이 그대로 있었대요. 그대로 있는데 이상한 기운이 자꾸 방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막 뻗쳐나오더래요 뭔가. 그 방을 차차히 둘러보니까 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멀쩡한 벽을 뚫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가고 이 그렇죠. 벽이 문제다. 어. 뜯어봐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밖에도 한번 둘러보자 하고 이제 밖에를 나가서 이제 둘러보시는데 안에 방 크기랑 밖에 크기랑 다른 거예요. 크기가 달랐대요. 할머니가 보니까 방 크기보다 밖에 벽이 좀 더 큰 거예요. 뒤에 공간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 집이 와 이러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옆에 시대 그러냐 그 얼마 전에 뭐 구들장이 잘못됐다 그래요. 구들장 새로 놨대요. 온도를. 어머니 요양병원에 가시고 나서 온도를 고쳐갖고 이렇게 됐다 하셔가지고 보니까 바깥쪽 벽에 땔감이 가득 쌓여 있는데 아무래도 그 땔감이 이상하더래요. 예. 여기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땔감을 치워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땔감을 치우니까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더래요. 그 땔감 밑쪽에. 네. 처음에 할머니 구들장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열어보라 했는데 장작을 넣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들장이 안 거잖아요. 장작을 넣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할머니가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벽을 허무는 건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다. 이거 한번 뚫어보이소. 누가 보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지금. 이거 구들장에 불 뗀 흔적도 없고 뭐 이상하다. 뜯어봐라 해가지고 벽을 뜯었는데 누가 봐도 신단인 거예요. 허리 높이 되는 높이 이중으로 신단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와, 바닥이 숨겨져 있는 높이에. 그런 느낌으로. 네. 신단이 있는데 항아리가 한 20개쯤 놓여 있더래요. 그 신단이.
할머니가 그 항아리 보고 기겁을 하셨대. 항아리 보니까 전부 다 막 기운이 막 이게 보통 기운이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운인데 남아있는 기운만으로도 그렇게 기운이 뻗쳐나오는 걸 보고는 항아리 열어보라고. 항아리 열어보니까 어떤 항아리에는 막 바짝 마른 두꺼비 들어가 있고 어떤 항아리에는 말린 뱀 네. 들어가 있고 어떤 항아리에는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가루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3-4개 되는 항아리에 말라 비틀어진 작은 손가락이 있더래요. 손가락. 예. 썩지도 않고. 느낌이 오시죠? 오네요. 이거 양밥을 친 거예요, 누가. 그러게. 누가 봐도 이건 이 집안에 양밥 친 거라고. 그 참혹한 꼴을 보고 할머니가 아이고 이 집 큰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봅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이 집에다 해코지 하려고 들여놓은 거라고 지금 이거. 근데 이상한 기운만 있지 뭔가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젯밤에 천장에 달라붙어 있던 그놈이 문제지 싶은데 이 집 기체에서 기운이 내려온 거 봐서는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하시고 위체로 올라가셨대. 위체로 올라가셨는데 그 집 어른들 앞서 위체로 올라가니까 제사 때 쓰는 선조들 위패 모신 사당이 있었대요. 네. 그 사당에서도 제일 시조 오르는 위패를 모신 곳이 문제를 딱 보이더라 할머니가. 예. 그 집안에서 이제 할머니가 어른들한테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셨대요. 아이고 이 집 자손이 해를 당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패에 손을 대야 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사정 봐달라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집 어른들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조상도 위패 함부로 손대냐고.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에는 고모가 옆에서 막 뜯어 말린 거예요. 오빠 생각해보라고. 집에서 저런 항아리가 나왔는데 지금 그거 따지게 생겼냐고. 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뜯어 말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도 그러면 어르신 마음대로 하이소. 근데 잘못되면 어르신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할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는 대청마루 바닥을 팠는데 거기서도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항아리는 이제 크지는 않았는데 항아리를 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니까 항아리에서 방울 소리가 나더래요. 오호. 그래서 그 항아리 속을 보니까 방울을 쥐고 있는 사람 손뼈가 나온 거예요. 손목 아래로. 와, 연매까지 그걸 보고 해버렸네. 이제, 예. 그거 보고 이제 어른들이 다들 이게 뭔 난리냐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와. 그 손주 위패 모신 사당 그 밑에다가 파묻어 놓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그 방울을 일단 불에다가 다 태우시고는 그 집 조상을 불러보셨는데 아무도 안 오시고 딱 한 분만 오시더래요. 딱 한 분만. 팔이 없는 늙은 할머니 한 분만 오시더래요. 예. 그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여기 3대 종부래요. 3대 윗대 종부인데 왜 이제야 왔냐고 막 한탄하시더래요. 요망한 게 내 무덤에 손을 대고 내 팔 끊어다가 내 손을 항아리에 넣어 담아가 여기다 던져놓고 내 손으로 내 후손으로 헛고 해코지 했다고. 예. 내가 이걸 어떻게 봤냐고 막 한탄하시고 할머니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그걸 작은 집 아들이 한 거예요. 예. 작은 집 아들이 종부 무덤 파가지고 그 손뼈를 걷어내가지고 그 방울을 거기다 파묻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문중 어르신들 묘 이장하면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놓고 손발 다 잘라놔가지고 집안이 이 꼴이 된 거라고. 제발 다 돌려달라고. 그 얘기를 들으고는 할머니가 시댁 어른들한테 얘기를 드렸대요. 아이고 집안 어르신들 묘의장하면서 몰래 이 집 종부 어른 무덤에 손까지 댔다고. 그 뼈를 가지다가 양밥을 쳤네요. 이 집 어른들 기운에 사탁한 기운이 같이 있어갖고 큰일 날 뻔했다고. 작은 어머니는 사람 참 독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다 일가친척이고 피부치고 다 자기 조상이랑 매 한 가지인데 이렇게 악독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 이 집 기운을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놨다고. 예. 갑시다 그 작은 어머니 댁으로 하고는 그 아버지 앞세워가지고 그 작은 할머니 집을 쳐들어간 거야 할머니가. 오. 근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이미 다 도망쳤대요. 집안에 세간살이 그대로 있고 싹 그냥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할머니 이리저리 살펴보시다가 어떤 방문에 딱 서가지고 방문의 기운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문을 확 열어 제끼셨는데 예. 그 방이 무당이 사는 방이었던 거예요. 그림이고 뭐고 싹 다 떼가고 신단에 있는 것도 싹 치우고 신단은 딱 세워져 있고 그런데 그 향로에서 막 엄청나게 지독하게 썩은 내가 나더래요. 악취가. 향로에서. 네. 그 무당이 살던 방 같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작은 어머니가 잘 하시는 집안일을 봐주는 무당분이
작은 어머니 댁에 살았대요, 같이. 예. 그리고는 집안일도 자주 봐줬대요. 나쁜 일 있을 때마다 굿도 부탁하고 제수굿도 하고. 그 할머니 미친 것들 지금 잡아야 된다고. 내 할 게 없어갖고 남의 조상 기운 다 끊어놓고 뭘 어떻게 하려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냐고. 이거 당장 꿀려놔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찾아봅시다 하고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기운도 다 숨긴 거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 할머니를 보고 도망친 거지. 그날 밤 바로 그냥 도망을 친 거야, 싹 다. 그러나 할머니 결국은 못 찾았대요. 그 무당은 못 찾았는데 그 작은 할머니하고 그 아들 되는 분이 얼마 뒤에 죽은 거야. 예. 연락이 온 거야, 경찰에서. 죽었다고. 어디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예. 이 두 분이 혹시 가족이 맞으시냐, 시신 수습하고 확인해 가셔라 그래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무당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대신 천도구스 해주시면서 그 영혼을 불러가지고 물러보셨대요, 아들한테. 네. 니 와 이랬노?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악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 무당이랑 해서 유산을 가로채려고 그랬대요. 아. 그 집 재산이 많으니까 예. 장손을 해치면 자기들한테 넘어올 거 아니에요. 대가 끊기니까. 네네. 그래서 문중재산을 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할머니한테 걸려가지고 끝까지 못한 거예요. 그거 일을. 네네. 그리고는 도망을 쳤는데 그 무당이 부리던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막 이랬는데 시댁 어른들은 용서해 줄 마음이 없대요. 예. 그 꼴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힘들죠. 예. 네. 그 할머니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시댁 어른이 너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할머니도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천도를 못 해주겠다. 평생을 이 집 문중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빌면서 살라고. 네. 그리고는 그 팔 하나 없으시다는 분 있잖아요. 이제 그분 묘 근처에다가 소나무를 하나 새로 심으시고 거기다가 묶어주셨대요. 그 어른한테 평생 빌면서 살라고. 네. 평생 빌면서 살라는 게 그 어르신이 평생 때렸겠죠. 옆에다가 묶어놓고 평생을 때리셨을 거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무당은 찾지도 못하고 끝나셨대요. 그 비슷한 기운이라도 찾아오려고 그 후에도 뭐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알아보셨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신명한테 물어봐도 신명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귀신같이 빠져나갔다고. 그리고는 일을 끝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비극이네요, 결국에. 네, 비극이죠. 참. 그러니까 할머님도 이런 걸 보면 진짜로 화 내두르실 것 같아요. 아이고, 할머니가 귀신은 오히려 착하대요. 귀신은 오히려. 사람보다. 아이고, 귀신은 아주 착하다고. 사람이 악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대, 한도 끝도. 맞아요. 예, 악귀보다 더 더 악랄하다. 악하지. 귀신은 그걸 이용해 먹는 거고. 그렇죠. 오늘 아빠님 이야기를 듣고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걸 또 뉘우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번에 또 양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여나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양밥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남이 안 되게끔 어떻게 뭔가 양밥을 한다거나 그러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양밥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웅아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또 오랜만에 저번 주에 또 참여를 해주셨고 또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웅아비님 많이 피곤하시죠? 들었어요. 자, 오늘 웅아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돌비님께서 너무 네. 번창하셔가지고, 네. 스키다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스키다시 그 친구, 네, 근데 오랜만이네요. 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먼저 설명드리면은, 스키다시는 어렸을 때부터 저랑 친구고, 네. 가깝게 지내고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은 많이 공감도 있고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랑도 여러 가지를 겪어왔기 때문에 몇 번 시참했었죠. 스키다시 주제로. 맞죠? 네. 아무튼 제 일본인 친구죠. 남자고. 지금은 와이프랑 그 당시에 스키다시 여자친구랑 있었던 일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뭘까 하시는 분들은 돌비 웅아비 검색하셔서 처음부터 다 이야기 들어주시면 됩니다. 모음집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웅아비죠. 오늘 이야기는 스키다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스키다시는 이름이 진짜로 스키다시가 아니고요. 그렇죠. 가명. 그냥 네. 가명으로 그냥 예전에 이름 뭐 할까 하다 다마고치 할까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스키다시로 한 건데 가명입니다. 조금 이 일 겪고 저도 아직도 좀 무섭고 겉으로는 맨날 화딱지면 그러시지만 저도 겁이 많잖아요. 원래 어설프게 알면 겁이 더 많은 거 아시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냥 아예 모르거나 제대로 알면은 덜한데 원래 어설픈 사람들이 제일 겁이 많은 건데 아무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돌비님께 연락 닿을 때 길게 한번 이야기할 게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그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요. 네. 무섭고 아직도 그래도 조금 꼭 한 번은 해야겠다 하는 시참거리였거든요. 좋아요. 예. 네. 올해 초 이야기고요. 지금은 숨길 건 아니니까 제가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지금은 15주 됐고 얼떨결한데 예, 조금 네. 있으면 잠 못 주무시겠네요. 예. 지금도 못 자고 있어. 늘 못 자요. 아니에요. 진짜 잠 못 잡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여자친구가 아이가 없었어요. 지금 와이프지만 올해 초에도 저희가 오래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결혼할 때다 서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거 오래 넘기면 헤어지겠다. 그 느낌이 있거든요. 결혼을 준비를 했죠, 그때도. 그래서 여차저차 여자친구가 평소에 제가 스키다시 이야기를 몇 번 간간히 했었고 네. 서로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서로가. 제대로 딱 술자리를 같이 한다든지 자리가 딱 있진 않았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하면 바쁘고 하니까 일본 한번 놀러 갈 겸 그 오빠도 한번 보자 그러길래 그래서 스키다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자친구를 한번 놀러 갈게 하고 나를 잡았어요, 라인으로. 그때 약속을 잡을 때 스키다시도 말하는 게 나도 여자친구가 생겼다 드디어.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게. 근데 사실 알 바 없으니까 저는. 그러냐. 그건 알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날 잡아서 갈 테니까 그럼 넷이 한번 놀자. 그래서 일본을 가게 돼요. 스키다시 여자친구 가명을 스시짱이라고 할게요. 스시장, 네. 와이프는 당시 여자친구였지만, 어감이 좀 그런데 웅애미라고 할게요. 발음이 좀 어려운데. 뭐라고요? 웅애미? 웅애미? 그냥 와이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와이프라고 할게요. 애미는 좀 이상하네. 네네. 스키다시 아직도 가고시마에 있어요. 그래서 가고시마를 가게 되는데 시로야마 쪽에 료칸을 잡아서 먼저 짐을 놨어요. 스키다시도 이제 커플이고 하니까 가끔 한국인들도 호캉스 가는 것처럼 저희 온 김에 걔네도 같은 료칸을 잡았어요. 근데 도착하니까 그 친구들은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짐 놓고 와이프가 이제 배고프니까 일본 오면은 덮밥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알아봐서 가게로 갔어요. 그래서 히다시한테도 라인으로 땡땡 가게니까 와라 열로 빨리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따로 먹지 말고.
가게 가서 왼쪽 구석에 앉았고 제 왼편으로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할 것도 없고 멍하게 그냥 창문 보고 있는데 노란빛깔로 염색한 건지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염색은 했었어요. 창문 밖에서 스키다시랑 여성분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와가지고 창문 밖에서 두리번 대더라고요. 보통은 뭐 친구가 그러고 있으면 나가서 야 여기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와 이러잖아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안에서 들어오겠지. 일본인이 일본 가게 간판 모르나 이러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좀 이상했던 게 스키다시 여자친구가 창밖에서 창문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럼 저는 그거 보고 딱 봐도 너 여자친구니까 혹시 저 사람 아니야? 뭐 하는 건가? 그런 눈치인 건가? 그래서 날 쳐다보는 건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항상 여러 방면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게 같은 거 들어오거나 거울이나 창문 같은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가게 들어오기 전에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가게 내부를 보통 무의식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들어올 때는 아내가 들여다보이는 창문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문득 찰나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툭 걸리는 거죠. 저는 항상 뭐 일이 생기기 전에 평소에 일상생활할 때는 좀 일부러 예민함을 좀 꺼두고 살아요, 이쪽으로는. 왜냐면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 머리가 항상 글로 가잖아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의식을 안 하고 사는데 그 일상 속에서 뭔가 이렇게 툭 걸리면 항상 뭔가 일어나요, 저는. 그 당시에도 처음 보는 스키다시 여자친구가 저를 밖에서 빤히 보니까 분명히 밖에서 안이 안 보이는데 저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느낌이 달라요. 안을 이렇게 둘러보려고 이렇게 보는 거랑 어차피 창문이 안 보이니까 한번 보고 말잖아요, 보통. 근데 계속 저를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드는 생각이 또 영감이 있으시거나 좀 이쪽에 가까운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끼리끼리 모여요, 이게. 항상 인연이.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엮이나 이게 좀 그 생각이 찰나에 스쳤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일단 그 생각은 접어두고 그 와중에 스키다시 커플이 들어와서 저랑 인사하고 앉았어요. 건너편에 와이프가 있었는데 제 옆으로 오고 서로 이렇게 커플끼리 마주보고 이제 앉은 상황인 거예요. 대강 나 웅합이다, 얘 친구다, 소개 대강 하고 수시장도 대강 한국어를 어설프게는 하더라고요. 어설픔을 좀 넘어서는 단계 있죠. 예. 잘하는 건 아닌데 반복해서 대충 말해주면 알아듣는 정도? 그 정도는 돼가지고 스키다시아 이제 유창하니까 편하게 대화가 오가는 자리였는데 밥을 먹던 와중에 제 와이프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딱 알잖아요, 느낌이. 뭔가 언짢구나. 입꼬리가 살짝 실룩실룩해요, 열받으면. 좀 한 성격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기분 나쁜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뭐해가지고 간단히 식사하고 일본 거기 가고시마 번화가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시내 같은 데가 있어요. 데몬칸인가? 제가 거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넷이 둘러보다가 이제 료칸으로 왔어요. 스키다시 걔네도 짐을 이미 놓고 약속 장소로 온 걸로 보이더라고요. 짐이 이미 있더라고요, 거기에. 방에 왔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딱 말을 거는 거죠. 오빠 좀 이상하다. 수시장 이상한 것 같아. 이러길래 저도 이상함은 느꼈지만 나도 이상해. 아까 창문에 그런 얘기 되게 싫어해요, 와이프가.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까 식사하는데 내가 젓가락을 놓으면 따라서 놓고 처음에는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우연히 겹칠 수가 있잖아요, 타이밍. 젓가락을 들면 같이 들고 좀 이상해가지고 여러 번 겹치다 보니까 내가 젓가락 한쪽을 이렇게 살짝 만지면 똑같이 만지고 내가 덮밥을 먹으면 똑같이 먹고 너무 이상하게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게 그러면서 희쭉희쭉 웃는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웃는 거는 좀 느꼈거든요. 이상하게 나를 너무 따라한다, 기분이 나쁘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너무 따라하고 희쭉희쭉 웃으니까 덜 떨어졌나?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말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뭐 한국 너도 공부하고 그런 거 보니까 한국 좋아하고 동성인 한국 친구를 처음 보니까 관심이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짜증난다고 기분 나쁘게 사람 계속 따라하고 무슨 날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괜히 친구들 만났는데 성격 부리지 마라 그러려니 해라 했더니 저랑 뭐 10년 만났으면 말 다 했잖아요. 저도 좀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당일 만났는데 저도 약간 툭툭 걸리는 게 있고 사실 제 와이프도 좀 가까워요. 그쪽에 가까운데 그쪽을 되게 꺼려해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타입인데 되게 내심 찝찝했어요. 와이프도 좀 이상한 걸 느끼고 물론 나랑 결은 다르지만 나도 좀 이상했으니까 찝찝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료칸에서 저녁에 뭐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먹고 그래도 좀 출출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일본 편의점 가면 여자들 뭐 이건 먹어야 된다 저거 뭐 샌드위치는 꼭 먹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가면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뭐 맥주랑 뭐를 사와서 같이 먹자 와이프가 먼저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해서 스키다시 커플이랑 얘기해서 자리를 했어요. 저희 방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도 와이프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 스키다시 여자친구를 좀 주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디테일하게 따라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걸 또 와이프도 그 의식했는지 자기 기준에서 자꾸 테스팅을 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스키다시한테 왜 그런지 눈치를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치시짱한테 약간 말투 좋게 하면서 왜 자꾸 내 와이프 행동을 따라 하는 거냐. 잔은 같이 짠할 수 있지만 주전부리 먹을 때 뭐 와이프가 A 안주 먹으면 따라서 먹고 그러는데 뭐 일부러 그러는 거냐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별말 없이. 그래서 저도 딱 드는 생각이 와이프랑 마찬가지로 별 또라이를 다 보겠네 그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스키다시가 저한테 치고 오는 거예요 말로. 원래 사람 좀 좋아하고 장난이 심하다 자기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하고 말았어요. 근데 또 와이프가 조금 있으면 약간 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조금 빠르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10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스키다시 커플이 이제 지네들 방으로 가고 예. 와이프는 자꾸 투덜투덜 대고 받지 않냐 저 예의가 되게 없는 뭐 X다 진짜 짜증난다 그냥 다음날부터 따로 우리 여행 다니자 말해가지고 대충 달래가지고 재웠어요. 11시쯤 좀 안 돼서 잔 것 같은데 씻고 제가 사실 좀 몇 년 전부터 좀 명상을 해요. 화딱지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로 좀 명상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명상을 하는 습관을 좀 들인 지가 됐는데 한국이랑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거의 일본이. 그래서 11시쯤에 와이프 재우고 명상을 했어요. 저는 명상할 때 따로 음악을 틀거나 눈을 감은 채로 안 하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TMI인데 제가 눈을 감고 처음에 명상을 했었어요. 배운 대로. 근데 한 20일 정도 했을 땐가 잡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눈 감고 예? 조금 명상을 하면 20일 정도 지나니까 너무 잡소리가 심해져가지고 이거를 조금 물어봤죠. 무당분한테. 실갑사분한테 물어보니까 너 같은 타입이 일반적으로 눈 감고 명상하면 탄다. 너무 열려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 꼭 명상을 해야겠다면은 너는 좀 눈을 뜨고 해라. 시야를 흐리면서 잔잔히 해라 조금씩. 그런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명상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방식으로 그때도 멍하니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안 하고 한 10분, 15분 명상하고 저는 한 10분, 15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약간 좀 습관이 되다 보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들 때 시간을 보니까 한 12시가 가까워지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까지도 길게 안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길게 하네? 여기가 좀 고요해서 잘 되나 보다.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했어요. 조금 더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다가 이제 멍하니 이렇게 명상하다가 뭔가 탁 스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약간 시각적인 부분인 건지 좀 느낌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거든요, 명상하다가.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제가 문 쪽을 봤어요. 문 쪽을 본 이유는 제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뭔가 쎄해가지고 느낌이 너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인기척이라고 말할 순 없는데 그냥 쎄해요, 뭔가. 그래서 방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방문을 열면 복도 마루 형식이 료칸이었어요. 근데 스키다시 여자친구 있잖아요. 치시장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문을 여니까 문 앞에서 예. 저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제가 순간적으로 놀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뭔가 앞에 뭐 귀신이든 사람이든 뭔가 있으면은 그 밤에 생각보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네. 여기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저한테 뭘 하냐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매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명상이라는 일본어 같아요. 저도 검색해봤거든요, 시참 전에. 딱히 그 상황에서 제가 매소 좋아하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게 안 되죠, 사람이 보통. 그래서 조금 소름이 끼쳐가지고 문을 그냥 탁 닫았어요. 좀 어이없고 황당하잖아요.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좀 앉아있다가 제가 그냥 그 정신에 가서 자야겠다 이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뭔가 긴장이 좀 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가 뭐 시참하시는 영안 있으신 분들처럼 뭐 늘 쉽게 영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주변에 제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한도가 높는 영가가 있거나 좀 악한 뭔가가 있으면은 좀 심장이 벌렁벌렁 돼요, 제가. 그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막 울컥울컥 되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아니고 심장 뒤집어듯이 벌렁벌렁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느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병원도 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없었고요. 그때도 그냥 잠들 수 없는데 앉아서 있는데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머리에도 뭐 이렇게 좀 옥죄어 오는 것 같고 머리에 피 안 통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때도 제가 머리까지 이런 게 오면은 10중 8구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라는 생각을 당시에도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적어도 와이프는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게 이거는 정황상 봤을 때 치시장이 관련된 일이다 이거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제가 라인으로 보내요, 스키다시한테.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보냈어요. 안 보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보냈어요.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라인 통화를 걸었어요. 또 안 받아요. 물론 자고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보냈거든요, 통화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문 앞에 있었고 스키다시 여자친구가. 그래서 아니 얘는 만날 때마다 항상 얘랑 엮이면 못 같은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슬슬 승질이 나는 거예요, 저도. 화딱지 나죠. 예. 잘 아시겠지만 저 이거 방어 기제거든요. 예. 예, 좀 무서우면은 일부러 이래요. 자기 아버지 따라서 도나 닦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벌써 잠을 드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인 보내다가 야 잠깐 나와보라니까 잠깐 나와봐. 마지막에 보낸 거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똑같이 보냈는데 피곤하게도 제가 또 촉이 좋잖아요, 늙으면. 답변이 왔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거 치시장 보낸 거네. 이게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랑 똑같이 보냈어요.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보냈는데 야 잠깐 나와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많이 이상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왠지 치시장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오싹했어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막 밤에 드니까 못 자는 거죠, 전 이제 피곤해도. 와이프는 옆에서 자고 있고 세상 모르게. 그래서 문득 보면은 저도 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같은 거 무서운 거 보면 꼭 일찍 죽는 역할 배역들 있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꼭 나대가지고 빨리 죽는 애들 있죠. 제가 빨리 죽진 않지만 항상 그래요, 행동이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래서 답답하니까 제가 문을 열어봐요, 다시. 근데 살짝 열었는데 이젠 없어요. 그래서 살짝 더 문을 확 열었어요. 되게 어두웠거든요, 복도가. 물론 간접 조명은 있었지만 되게 어둑어둑한 분위기였어요. 예. 문을 열고 우측으로 걔네 방이 있었어요. 바로 옆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키다시 커플이 있는 방향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저랑 똑같은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치시장이 그거 보고 제가 다시 문을 닫아요. 무서우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잖아요. 네. 당시에 그냥 뭐 정신이 좀 이상한 친구인가 생각도 해보고 귀신인가 그냥 미친 여잔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뭔가 생각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좀 웃긴 게 뭐냐면은 들어와서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저를 빼꼼 쳐다봤던 그 치시장이 머리가 염색한 머리가 아니었어요. 검은 머리였어요. 분명히 옆방이 맞아요. 그거를 제 머리로 좀 인지를 한 순간부터 머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거 귀신인가? 맞나? 귀신 본 건가 내가 지금?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있다가 또 아무리 그래도 방어 기제로 더 당차게 나가야겠다. 너무 상황이 답답하다. 네. 라인도 안 보고. 보통은 그 상황에서 문 꽉 닫고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저도 네. 또 이상한 버릇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폰을 들고 제가 라인 통화를 걸면서 방문 열고 그 옆방으로 갔어요. 왜냐면은 통화 음이 들릴 거 아니에요. 울리는 게 반대로. 뭐 어떻게든 되겠지 확인은 해야겠다 생각으로 갔는데 또 한편으로는 스키다시 걱정도 좀 됐어요, 사실. 그 방에 일단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니까 걱정이 돼서 나만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생각이 좀 이상한 또 객기가 생겨가지고 한번 문을 두드려 보자는 심산으로 갔어요. 가는데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문을 열고 통화 누르면서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이에서 들려요. 치시장이 자기 방문 앞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웃으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핸드폰 바라보면서. 근데 더 뇌절이 왔던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치시장 앞에 누가 있어요. 마주보고. 똑같이 생긴 애가. 똑같이 생긴 모도 치시장이 들고 있는 폰을 보면서 희죽대고 있는 거예요. 둘이 동시에. 그러면서 저는 딱 드는 생각이 그냥 아차 싶은 거예요. 다른 생각은 그냥 안 들고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를 쳐다봐요. 제가 거기서 그냥 소리를 질렀거든요. 쌍시 오빠라면서. 가끔 좀 너무 심한 일 겪을 때 기억이 좀 끊기잖아요. 네. 소리 지른 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하는데 그 뒤로 기억이 안 나요. 순간 필름이 나간 거죠. 필름이 중간중간에 기억이 나는데 류칸 관리인지 어떤 일본 아줌마가 와서 당황해하면서 막 뭐라 하면서 그런 모션들이 잠깐 기억이 나고 와이프가 관리자 아주머니인가 그분이랑 뭐라 얘기하면서 그 두 부분만 딱 기억이 나거든요. 잠깐. 그리고 정신이 드니까 잠에서 깼어요, 제가 료칸에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제 술도 별로 안 마셨는데 어제 일 기억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별 말을 좀 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지금 돌비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 겪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 기억이 잘 안 나, 취했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 가면은 병원을 가자. 오빠 뭐 여행할 때가 아니다, 지금 즐겁게.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냥 잘 놀다가 잤는데 갑자기 미친놈도 아니고 폭도 나가서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정신병원에 보내고 싶었나 보죠. 제가 반대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은데. 아, 내가 이상한 건가? 늘 달리는 의문이잖아, 이런 일 겪으면은. 가스라이팅도 아닌데 내가 좀 이상한 건가 이 생각이 드는데 또 그간 지내온 세월대로 보면 그건 또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요. 어제 있었던 일은. 그리고 나서 제가 딱히 뭐 무슨 행동을 못 취했어요. 네. 어찌저찌 하다가 원래 다음날 일정이 어디 가기로 했거든요. 가고시마 명소가 사쿠라지마인가 있어요.
거기를 가기로 좀 플랜을 짜놨었어요. 그 일본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이랑. 넷이 배를 타러 갔어요. 근데 자꾸 막 뒤를 돌아보게 되고 주변에 누가 있나 저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떡하지? 스키다시한테 말을 해야 되나, 전날에 있었던 얘기를.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스키다시가 라인으로 제가 전날에 보냈던 내용들을 왜 안 물어? 보통 사람이 그렇게 라인을 보냈으면은 왜 그런지 물어보잖아요, 다음날에. 근데 그걸 뭐 안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의문점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어제 봤던 치시장이 똑같이 생긴 그 흑발 여자는 누구지? 왜 얼굴이 똑같지? 이 생각이 계속 맴돌면서 사쿠라지마로 향하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갑니다, 거기는. 차로도 갈 수 있는데 렌트를 안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막 둘러보다가 거기에 또 뭐 처음 보는 명소가 있다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스키다시가. 네. 거기 가면은 하늘을 바라보는 약간 조형물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약간 분수대처럼 동그랗게 돼 있어요. 뭐 와이프랑 이것저것 둘러보고 아 공기 좋네 주저리 되다가 문득 조형물을 보는데 치시장이 그 앞에 서서 조형물을 검색해보면 뭐 아시겠지만 그 조형물이 좀 사람 얼굴로 돼 있어가지고 모아이석상 느낌인데 비슷하진 않고 아무튼 얼굴 조형물이 하늘을 좀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앞에서 표정을 똑같이 하고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걸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스키다시한테 사진 찍어달라나 보다, 좀 코믹하게 찍으려나 보다, 추억 남기려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뭐 다른 데 바라보다가 또 봤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잖아요. 쟤 왜 계속 저렇게 오래 저러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잠깐 가서 말 걸라고 가다 보니까 스키다시도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 앞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줄이 뭐 한두 시간은 아니지만 한 5분가량을 그거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지켜봤거든요.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마냥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으니까 가서 스키다시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되게 엄청 어눌한 목소리로 네. 지금 생각하면 스키다시 목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 당시에도 좀 이상함을 느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옹합이야, 너도 봤지? 나 여자친구가 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거 듣는데 그냥 말 그대로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제가 와이프 있는 쪽으로 달려왔어요, 듣자마자. 얘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상함을 느꼈어요. 피부로 와닿게. 오감으로 와닿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와이프한테 뛰어갔어요, 제가. 조형물 뒤편에 분수대처럼 동그랗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에 막 조형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편을 보는데 반대쪽에서 서서 어제 봤던 검은 머리 치시장이 하늘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보니까 도망쳐야겠더라고요. 그거. 네. 그래서 와이프 데리고 배를 타러 다시 가요. 예. 걔네 놓고. 근데 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배 기다리고 있는데 차 타서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기다렸어요. 그 배편을 타러 올라면 얘네도 슬슬 내려와야 되는데 예.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타고 오고 바로 료칸에서 짐 빼가지고 다른 호텔에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스키다시랑 연락이 안 닿아요. 그때 이후로 아예 안 돼요? 네. 라인도 안 받고, 근데 아이디는 살아있고, 뭔가 폰을 없앤 것 같진 않은데 안 받아요, 제 연락을. 그래가지고 제 결혼 소식도 뭐 전하지도 않고, 못 받고, 요즘 다시 연락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제가 스키다시 어머님 번호는 알거든요. 네. 라인도 알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면서 좀 두려운 거예요. 요즘 드는 생각이 스키다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몇 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 했던 게 되게 많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은 좀 힘들어요, 스키다시가. 네. 그런 쪽으로. 그리고 스키다시 어머님, 아버님이 별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아요, 얘가 여러 방면으로. 저는 생각 결국에 조금 안 좋은 결로 간 게 아닐까 좀 싶어요. 뭐 이 이야기 들으면은 보통은 스키다시가 좀 미쳐가지고 자매랑 만난 게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람이랑 연가를 눈으로는 잘 구분을 못해요. 네. 아예 애초에 막 흐릿하게 번쩍이거나 그러면 아 귀신이구나 하는데 사람처럼 보일 때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으로는 판별이 좀 힘들어도 좀 피부로 느껴요. 맞닿으면. 근데 그거는 진짜 100% 귀신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때.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음날 놀 때 제가 되게 예민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도 더. 네. 주변을 엄청 살폈어요. 그 누구도 따라온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마주쳤을 때는 잘 인지를 못했는데 옷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이 똑같았던 건 기억이 나요. 똑같았으니까 그 데이터상으로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네. 더 이상한 거는 걔는 맨발이었거든요. 근데 전날 료칸에서도 맨발이었고 조형물 뒤편에서 봤을 때도 맨발이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것만. 그래서 제대로 본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제가. 세세한 부분 조금 이야기하면서 놓친 게 많은데 돌비님이랑 좀 길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고 제가 그 뒤로 좀 찾아봤어요. 예. 그 일 겪고 좀 사람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귀신이 있나?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목소리를 따라하는 귀신, 뭐 장산범이라든가 그런 연관 검색어만 나오고 그런 거는 조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도 칠갑산분한테 조언을 구해봤어요. 네. 근데 그분이 듣자마자 질색팔색 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렇게 너 같은 체질의 사람이, 저같이 좀 이쪽에 가까운 사람들도 코드가 다 다르잖아요. 네. 코로 맞는 사람이 있고 명확히 보는 사람이 있고 꿈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귀로 듣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너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의 귀신이면 답이 없는 거다, 그거는. 예. 뭐 친구라 그래서 좀 엮여서 아쉽긴 하지만은 그 친구도 그런 쪽 사람이 이제 앞으로 살면서 멀리해라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그럼 선생님도 멀리하겠네요 제가 이러니까 예. 그러던가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이야기하면서도 이마에서 좀 식은땀 나요. 되게 피곤하고. 네, 일단은 스키다 씨 그 친구분과 연락이 돼야 될 텐데요. 글쎄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일단은 연락은 오실 건데 좀 시간이 걸리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연락 오고 나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면 되겠죠, 그때. 근데 뭐 3월 네. 달에 그 일 있고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온 거 보면은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 좀 이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일단은 제발 큰일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마음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옹화배님이 사람을 따라하는 귀신이 있냐라고 했을 때 네. 시들무에는 가족 형상을 하거나 이렇게 따라하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느낌이 달라요. 약간 거울 비춰진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나중에 뭐 영상 올라가면 댓글 달아주시겠죠. 네, 맞아요. 또 시들무에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니까 그때 한번 좀 보죠, 댓글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옹화배님 이렇게 또 오래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가 나왔을 때는 더 좋은 일만 계속 가득하실 거예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옹화비님 이야기에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던 스키다시 친구 이야기였어요.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돌비 옹화비 검색을 하시면 재생 목록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일본 친구 뭐 스키다시 이야기 있어요. 그걸 한번 쭉 들어보시면 얼마나 또 친하고 오랜 친구이신지 아마 아실 거고 그 친구분과 같이 또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친구분이랑 걱정이 되네요. 이야기 속에서 또 많이 들었던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귀신에 관련돼서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